인들 16명이 태블릿 감정을 통해 조작 여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이거는 지난번에 이 법원이 무슨 뭐 JTBC나 SKT 지령받고 왔듯이 마구잡이로 재판을 파행시키면서 그냥 무차별 구속하려고 해서 저희가 일본 쪽 지식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필요하면 저는 아니지만은 미디어치 기자 한 명 일본 대사관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구속시켰다가는 우리 미디어치 기자 한 명 일본 대사관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은 일본 대사관에서 우리는 계속 일본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 들어가면요. 유선은 조금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그 재판을 파행 졸속으로 가서 구속시키려는 의도는 포기하는 게 좋아요. 뭐 겁먹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겁먹지도 않지만은 일본 대사관으로 우리는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일본과 미국인 교수. 미국의 존 마크 램자요. 하버드 로스쿨. 니쇼카 스토무 이 사람이고, 레이타쿠 대학의 리소데츠 뉴교쿠, 제이슨 모건 이 사람이고, 리소데츠 교수가 아마 이분일 겁니다. 등등 일본의, 네, 그 뒤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시마다 후쿠이 그리고 아리마 테츠오 와세다 교수고,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미즈노 교수. 미즈노 교수 한국에서 많이 활동하다가 무슨 뭐 친일파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안 좋게 끝났는데, 아니 일본 지식인인데 일본 국적 사람이 친일파란 얘기는 일본의 이해관계에 뭐 걸맞게 행동을 했겠죠. 산케이 개건신문 편집위원 및 코카쿠인 대학 개건 교수 미즈노 순페이고요. 홋카이도 대학 카츠오카 칸지 등등 일본의 지식인 16명이 장문의 이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우리는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지금 촛불 지식인에게도 겁먹고 있는 재판부에게 일본 지식인 16명,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저 미국 지식인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변희재 황의원은 언론인으로서 언론 비평을 주업으로 하는 대한민국 언론사 미디어치를 수년간 이끌어왔다. 두 언론인은 미디어치 다른 기자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진 16년 JTBC 방송사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보도가 과연 진실한지에 대해서 보도 시점부터 의문을 품고 비판적인 보도 활동을 펼쳤다. 변희재는 구속이 됐었는데 구속 후 각각 1년 6개월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에 구할하지 않고 최순실 태블릿의 실체를 밝히는 취재 활동을 계속했다. JTBC 방송사의 보도는 물론 특히 관련된 검찰 특검 수사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두 사람이 관여하여 함재 의혹을 제기했었다라는 공감대가 대한민국 현지는 물론 일본에서도 재팬 포워드 기사, 슈칸퍼스트 기사 이거 두 개도 같이 재판부에 보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도 두 언론인을 부당하게 법정에 세우고 징역까지 부과한 한국의 권력은 노골적 탄압으로 계속 무서하고 있다. 지금 법원에 엄철 판사라는 인간이 계속 그 짓거리 하고 있죠.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언론의 진실 추구 활동의 전제인 보도의 자유, 이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19조입니다. 이거 세계인권선언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법원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은 굳이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울 것도 없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현재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증인도 막아버리고 완전히 북한 김정은식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여튼 나는 이제 이 재판에 들어가서요, 요놈들을 그냥 내쫓으려고 그래요. 내가 다 형사고소하고 이것들 다 기피 신청에다가 뭐 탄원서 다 밀려붙여가지고 이놈들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자신 있으면 감옥 집어넣어봐, 이 자식들아. 예, 오늘 그 매불쇼 그리고 이어진 변박스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매불쇼 실방 중에 변희재를 14일 청문회 때 뭐 사실상 부르겠다고 뭐 거의 확답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한번 네 번, 5번 얘기했고, 심지어 변희재 대표를 불러서 스트라이커로 골을 넣게 하겠다.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뭐 제가 14일 날 출전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된 이유는 장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국민들에게 뭔가 조작했다는 확실한 거를 던져주기 위해서는 그거를 8년 동안 조사해온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확신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 의혹 제기해서는 안 되고, 이거 이런 식으로 다
다 조작을 했다. 이 두 놈들이, 윤석열, 한동훈이, 김영철 이런 애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돌파가 되고 이걸로 다시 또 재청문회 열고 그리고 또 특검법도 들어가고 막 돌파가 되거든요. 이변이 없는 한은 제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한국 언론을 신뢰 안 해서 그런데 제가 뭐 PT를 쏘든 가서 강하게 주장했을 때 그걸 뭐 언론들이 보도하겠냐? 안 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뭐 KBS고 MBC고 뭐 조중동이고 한겨레고 안 할 가능성 높은데, 그럼 도리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제는 사실상 거의 이 국민 민중 봉기 스타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검찰과 언론이 짜고 국민을 속이는데, 국민이 직접 일어나서 언론들 심판해주고 뭐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 모멘텀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아까 변박사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니 김영철과 장시호가 위증교사로 공모했으면은 그 피해자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은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인데 왜 셋 다 안 부릅니까? 검사와 피해자가 짜고 위증을 도모하고 막 증거를 조작했어. 그 피해자들이 있어야지. 저는 나가서 이 천인공노할 조작 문제를 얘기하겠지만은 누군가 나와서 나 억울하다. 이런 검사 조작을 파헤쳐달라 호소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최서원이 그거를 지원을 했잖아요. 그럼 최서원 불러야지. 그리고 도망가고 딜쳤다 하더라도 일단 박근혜하고 이재용은 불러야죠. 그 자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불러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이 김영철 청문회를 안쪽으로 끌고 간다. 주로 문재인에 줄 서 있는 그 김어준 라인들이. 이재명 대표 쪽은 확실해요. 이재명 대표 쪽은 윤태물의 진실을 파헤치겠다. 이건 아니어도 승부처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쓰든지 검사와의 싸움은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확실한데, 이 문재인, 조국, 김어준 이놈들이 끝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거. 혹시라도 뭐 제가 못 나가게 되면 그놈들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놈들 만세 부른 놈들이 다 책임져야 되겠죠. 일단 오늘 송영길 초대집 변희재 강진구 최한욱 윤석열 퇴진 국민교과서 2북 출판했습니다. 이건 송영길 대표가 석방되기 전에 기획했던 건데 이제서야 나와서 윤석열 퇴진 국민교과서 진보와 보수가 뭉쳤다. 이 책 한 권으로 끝낸다. 5,000원이고요. 이걸 어떻게 삽니까? 나는 이북을 별로 이렇게 사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싱크나우스 출판이고 윤석열 퇴진 국민교과서를 검색하면은 아마 링크가 돼 있겠죠. 그리고 미디어워치 홈페이지나 변희재 증시 카페로 올라가 있고요. 1장 윤석열 퇴진은 좌우가 없다. 2장 눈 떠보니 후진국 폭주 좀 멈춰라. 소영길 대표는 검찰 조직 개혁 방안. 검찰 조직을 둘러 나눠 상황 견제해야 된다. 아마 수사팀과 기소팀으로 나뉘겠죠. 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당 대표를 해문의 조장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윤 정권 퇴진으로 설명한다만 저는 일관적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됐다고 주장하는 최대집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해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킨 후 국민의 전국적 집적 행동으로 자신 하야를 유도해야 한다. 이번 판은 도리 없습니다. 이번 판은 언론과 문재인 세력이 윤석열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봉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 엘리트들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 문제를 지적한 최한우, 무절제 음주 생활이 명백한 직무유기, 헌법 위반 탄핵, 강진구, 직접 당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이거 적극적으로 좀 사주시고요.